이번 시간에는 윤활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윤활장치 정비의 18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나에게 맡기라 백광열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윤활장치의 또 한 번의 시간으로 윤활장치 교환, 수리, 검사를 해보는 시간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오일팬 탈거 및 장착, 밸런스 샤프트 탈거 및 장착과 함께 엔진 오일, 에어 클리너, 오일 필터를 교환하는 것도 함께 학습하실 겁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오늘은 저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분들의 관심이 넘쳐나겠는데요. 아무래도 운전자분들이 정비 서비스 센터를 찾는 횟수 중 가장 많은 경우가 엔진 오일 교환일 테니까요. 그리고 새 엔진 오일과 사용한 엔진 오일의 색 비교를 통해 왜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점점 더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VJ 엔진맨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찾아갔을까요? 함께 보시죠. 엔진 정비 스타트! 다양한 엔진 오일의 세계, 그것이 궁금하다. 그래서 미끄러지듯 전문가를 찾아 이번에도 경기도 부천시로 향했다. 네, 안녕하세요. 마사자동차 이영훈 대표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윤활유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용 엔진오일은 기본적으로 가솔린 엔진오일과 그리고 디젤 오일, 그리고 합성유 오일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수치적으로 SAE 7.5W30이라고 되어 있고요. 디젤 오일 같은 경우 SAE 10W3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SAE 7.5W30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여기서 W 앞에 있는 7.5가 나타내는 부분과 그리고 30이 나타내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W 전에 있는 수치는 저온 점도 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30은 고온 점도 지수라고 표기하고 있고요. 앞에 있는 W 앞에 이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저온에서도 점도 지수가 유지되어서 훨씬 더 저온 성능이 좋은 우리가 엔진 오일이라고 표현하고요. 뒤에 있는 수치는 높다고 해서 수치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오일은 아니고요. 계절 변화가 있냐 또는 계절 변화가 없는 나라이냐에 따라서 적정하게 선택하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LPG 차량의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 오일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젤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한 차량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가솔린 오일을 주입하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너무 길게 잡아서 또는 엔진 오일 교환을 때를 놓쳐서 오일 라인에 때가 많이 끼어 있거나 내부가 더러울 경우에는 플러싱을 사용해서 엔진을 보호하는 오일입니다. 1리터짜리 적은 용량의 플러싱 오일은요, 엔진 오일을 배출하기 전에 주입구에 부어서 엔진을 10분 또는 15분 정도 공회전한 후에 오일을 배출하면 되는 거고요. 3리터짜리 플러싱 오일은요, 엔진 오일을 배출하고 다시 이 플러싱 오일을 주입한 다음에 엔진을 10분 또는 15분 정도 공회전한 다음 그리고 다시 플러싱 오일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품의 오일을 주입하여서 엔진 교환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아항! 생각보다 다양한 엔진 오일이 있군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윤활유의 구비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네요. 까다로운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윤활장치 정비 방법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NCS 준비하셨죠? 예, 물론입니다. 전 늘 준비되어 있는 남자니까요. 영상을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중 윤활 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윤활장치 정비 중 교환, 수리, 검사하는 방법을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정비 지침서에 따라 윤활장치 관련 부품을 교환할 수 있고 분해, 조립 절차 계획을 수립하여 장비, 공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증상에 따라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교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진단 내용에 따라 윤활장치를 수리하고 규정값에 맞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오일의 누유와 관련된 장치를 검사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윤활계통의 정비에 대해 살펴보고 오일팬 탈거 및 장착, 또한 밸런스 웨이트 탈거 및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 엔진 본체 정비, 자동차 엔진 기초, 일반 기계공학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오일 펌프, 오일 필터, 릴리프 밸브, 오일 스위치, 엔진 오일, 오일 실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NCS를 들으니까 빨리 본 학습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바로 들어가실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선생님, 예. 이번엔 저희에게 또 무엇을 알려주실 겁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이 오일팬을 탈거하고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조립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지금 보는 공구를 보고 우리는 스피드 핸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형태가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업 방법은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엄지손으로 이렇게 딱 파지하고요. 그 다음에 볼트를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빠르게 작업하는 용도로서 사용하는 공구를 보고 우리는 스피드 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일팬에 부속되어 있는 볼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분해했고요. 자, 오일팬을 자,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일팬을 들어버리면 아까 우리 그 전 타임에서 공부를 했듯이 자, 요 부분이 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오일 펌프, 오일팬의 썸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썸프요? 썸프. 네. 명칭을 보면 썸프라고 돼 있고 네.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보이시죠? 뭐 이거와의 어떤 그런 성분 좀 그렇죠. 철 성분이 좀 다른 것 얘는 같은데? 강판으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요 매체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뭐 이런 그 뭐 이렇게 변형이, 찢어지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열을 받으면 열에 의해서 얘는 냉각이 잘 안 됩니다. 오일이 냉각이 안 되고 반면에 지금 보는 이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알루미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열전도율이 좋다. 열을 외부로 확산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도로 얘는 오일을 냉각을 시키지 않아도 이 자체에서 팬에서 냉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알루미늄 팬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점은 상대적으로 좀 두껍습니다. 그렇죠? 네. 두껍죠, 굉장히. 네. 두껍고 또한 하나의 또 문제점이다라고 하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얘가 깨져버린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의 서로의 장단점은 있지만 요즘 추세는 지금처럼 알루미늄으로 가는 추세가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탈거를 했어. 네. 이제 조립을 할 거예요. 네. 조립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그 오일팬과 실린더 블럭과의 공간에 접착하는 부분에 일반적으로 가스켓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추세는 또 가스켓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가스켓 접착제라고 하는 것을 보고 도포를 하죠. 골고루. 근데 왜 그걸 도포를 할까요? 잘 이게 오일이 새지 누설될 않게. 수 네, 그렇죠. 네. 누설돼 버리면 오일이 다 새 버리면 나중에는 오일이 제대로 공급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오일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접착되는 부분에다가 가스켓 접착제라고 하는 것을 도포를 하고 그 상태에서 지금처럼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게 되겠죠. 자 자리에 맞추고요. 그 다음에 공구를 이용해서 자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뭐 정도는 예. 뭐 일단은 왼손으로 파지하고 그렇죠. 네, 오른손으로 예. 해가지고 여기 끝에 부분 예. 해가지고 반대로 돌리셔야 되는 거죠. 오른쪽이 아니고 왼 왼쪽 방향,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처음이라 이게 원래 이게 처음은 잘 네. 좀 숙달이 안 돼 있는 돼야죠. 상태라서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마저 조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왼손으로 파지하고 예. 그렇죠. 빠르게 조여 들어가면 네. 자 되겠고. 네.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토크렌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네. 규정의 토크대로 조여줘야 됩니다. 예, 토크렌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조이게 되는데 지금 보는 이 매체를 보고 우리는 토크렌치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볼트라든가 너트는 너무 세게 조이면 볼트 머리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깨지거나 부속물이 공작물이 또 너무 약하게 조이면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진동에 의해서 볼트 너트들이 풀려버리는 수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역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규정의 힘으로 조여야 된다. 그래서 모든 볼트 너트는 얼만큼의 힘으로 조여라 라고 하는 정비 지침서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참고해서 규정의 볼트를 잽력을 항상 그 일정한 토크로 조여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토크렌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 이 부분을 풀어서요. 자, 얘를 돌려서 규정의 토크대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자. 규정이 그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예, 요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자동차의 볼트 너트의 규격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매뉴얼을 참고하셔야 돼요. 아, 그냥 매뉴얼을 예, 참고해라. 매뉴얼을 참고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자 세팅했습니다. 세팅해놓고 규정의 토크대로 자 조이게 되면 자 딱 하고 얘가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면서 그때까지만 조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볼트도 역시 자 딱 하고 소리가 나면 더 이상은 조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일 펜 그렇죠. 오일팬 탈부착을 탈부착에 좀 대해서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저희가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엔진에서 밸런스 웨이트를 한번 탈거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지금 프론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볼트를 지금 이미 다 탈거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케이스를 지금처럼 자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빼면은 자 지금 보시는 요 매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밸런스 웨이트라고 하는 거죠. 밸런스 웨이트. 네. 예, 잠시 들고 계시고요. 네. 이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탈거해 보면 자, 얘도 역시 요 매체를 보고 우리는 밸런스 웨이트라고 하는데 지금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얘가 엔진에 의해서 회전하다 보면 엔진이 굉장히 많은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진동을 얘들이 같이 회전하면서 어떤 밸런스를 잡아주는 평행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밸런스 웨이트라고 하는 것이 좌우에 각각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밸런스 웨이트라고 하는 것이 다시 원상태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조립이 끝나고 나머지 이제 벨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또 밸런스, 웨이트, 웨이트. 또 저희가 또 탈부착하는 것까지 제가 예. 한번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저희에게 오늘 알려주실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는 엔진 오일을 실차에서 직접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오일 교환. 예, 우선 엔진 오일 교환하기 전에는 신품에 엔진 오일이 있을 테고요. 네. 엔진 오일. 그다음에 오일을 걸러주는 오일 여과기 또는 오일 필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일 여과기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역시 신품의 흡입 공기를 걸러주는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에어 클리너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환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엔진오일 이게 교환 점검 예, 예. 순서가 어떻게 돼요? 엔진오일 네. 교환하려면요. 네. 우선 저 로컨 커버에 보면은 지금처럼 오일 주입구 캡이 있습니다. 오일 주입구 캡 주변을 좀 깨끗이 좀 닦아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일 주입구 캡을 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열어놓고서 자 차를 이제 들을 거예요. 자, 우리 차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차를요? 예. 차 직접 들어가요? 예, 들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리프트를 들어서 차를 올리겠습니다. 자, 현씨, 이 아까 봤었던 이것이 네. 우리가 얘기하는 오일 여과기, 오일 필터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 보이시죠? 네. 자, 이 부분은 이 오일 팬에 담겨 있던 오일을 배출하는 드레인 플러그라고 하죠. 자, 엔진오일을 자, 드레인 플러그 지금 탈거해서 네. 오일을 배출하겠습니다. 네, 오일을 배출. 네. 되게 맛있는 초콜릿 나오는 느낌이에요. 오일이 네. 되게 네. 좀 오염이 많죠, 그렇죠? 네, 검은색. 그렇죠. 네. 보통 투명하고 좀 노란색 빛을 많이 띄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오일이 새카만 것을 이렇게 보실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엔진오일 교환 시기가 됐다. 그렇죠. 이렇게 예, 평할 수 보통 있겠네요. 이제 네. 한 뭐 5천에서 7천 또 많게는 뭐 한 10,000km 정도 한 번씩 교환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일이 어느 정도 다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드레인 플러그를 조일 때 지금 여기 보이는 동워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동워셔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가면 오일이 잘못해서 이쪽으로 누설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항상 이 동워셔가 정상적으로 조립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조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오일이 좀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보루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주면 자, 드레인 계통의 오일을 전부 다 배출한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오일 필터부터 탈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자, 이게 오일 여과기라고 하는 건데 이 오일 여과기에 보면 이렇게 원둘레 방향으로 고무 제품이 박혀 있어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네. 네. 고무 제품 있습니다. 이걸 네. 보고 우리는 실링이라고 하는데 이 실링이 물론 제조사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게 다 장착이 돼 있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행여 10,000개 중에 하나 또는 뭐 1,000개 중에 하나라도 이게 없으면 이 부분에서 오일이 누설돼 갖고 나중에는 엔진이 윤활이 안 돼 가지고 잘못하면 정지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실링이 있는지 없는지를 육안으로 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실링부에다가 엔진오일 정도를 살짝 도포해 줌으로써 인해서 자, 이렇게 원둘레 방향으로 도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도포해 줌으로써 인해서 조립이 될 때 정확하게 안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오일을 이렇게 찍어서 한 번씩 발라주는 것도 하나의 조립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필터 렌치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일 필터가 조립이 끝났고 이제 차량을 내려서 네. 오일을 정품의 오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교환하는 것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 주입구에다가 깔때기를 좀 설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일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차종별로 다소 차이가 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3.4리터 정도에서 뭐 적게는 뭐 2.7리터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그 차량의 매뉴얼을 따라야 될 텐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약 한 3.4리터 정도 들어가니까 자, 이 통이
4리터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붓다가 이 정도만 남기면 될 것 같다. 그 정도 싶을 때 딱 끊으면 아마 한 3.4리터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 살짝만 좀 이렇게 잡아봐 볼게요. 주시겠어요? 예. 자, 이 정도만 붓고 자, 그다음에 정확한 양은 레벨 게이지를 이용해서 정확한 레벨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레벨 게이지 좀 깨끗이 닦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한 양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레벨을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시동을 걸고 다시 이제 정지했다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레벨을 확인해서 정확하면 그걸로 이제 오일 양은 정확하게 세팅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예. 그 다음에 자, 주입구 캡을 닫겠습니다. 자, 다 닫았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 에어 클리너를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위로 올라오지? 예, 그렇죠. 예, 적당히 빠질 수 있는 공간만 있으니까. 자, 신품의 공기청정기를 갖다 집어넣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었던 그 오일 교환을 전부 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차 밑으로 들어왔는데 예, 예. 노유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렇죠. 자, 네. 우리 이제 요게 엔진 본체 하단에 붙어 있는 오일 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일이 지금 누유된 흔적이 지금 안 보이죠. 네. 근데 자, 이쪽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은 좀 오일 누유 흔적이 좀 있나요? 요거는 오일 필터를 교환하거나 오일을 교환하기 위해서 이 드레인 플러그를 탈거하게 되면 요 주변에 오일이 좀 묻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유라고 지금 볼 수는 없고요. 자, 전체적으로 누유돼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이 밑에까지 왔는데 예. 밑에까지 왔는데 예, 예. 이왕 본 김에 예, 예. 또 기타 외에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예. 게 뭐가 있나요? 우리 그 엔진 과정하고는 조금 별개일 수 있겠지만 네. 어차피 차 밑에 들어왔으니까 네.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 차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네요. 자, 여기 현수 씨 여기 잠깐 보시면은 네. 이 부분 고무 부트가 좀 찢어졌네요. 그죠? 찢어졌어요. 네. 예. 자, 이 고무 부트가 찢어지게 되면 이 안쪽에 그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바퀴를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바퀴로 돌려서 바퀴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축인데 저 부분에 오일이 구일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 회전하면서 구일스가 다 빠져 도망가 버리겠죠. 그럼 잘 회전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회전도 안 되고 마멸도 발생하면 나중에 심지어 바퀴가 이 축이 빠져갖고 이 축이 엔진을 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여기 있는 부트 고무를 교환하시든가 아니면 이 축이 어셈블리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 어셈블리를 교환해 주시는 게 정상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차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이 이제 변속기라고 하는 겁니다. 변속기라고 하는 건데 이 변속기 축 이쪽에서 지금 오일이 누유가 되고 있나요? 그죠? 네. 오일 누유된 것이 이렇게 타고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는 오일 실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 오일이 외부로 누설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오일 실을 교환해 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게 누유 관련된 예, 예. 점검 사항이라든지 또 주의 사항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활 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대한 것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자동차 엔진 정비를 재미있게 학습하셨다니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그 마음으로 계속 자동차 엔진 정비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윤활장치 점검, 진단, 교환하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팬을 포함해 엔진 장치의 볼트나 너트를 탈거할 때는 꼭 규정의 토크 값에 맞춰 조여주어야 합니다. 밸런스 웨이트는 엔진이 회전하면서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면 밸런스를 잡아주는 평행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엔진 오일 교환 방법은 우선 엔진 오일, 오일 필터, 에어 클리너 등 교환에 필요한 구성품이 준비되면 오일 주입구 캡을 엽니다. 리프트 등을 사용해 차량을 들어올리고 드레인 플러그를 제거해 오일을 배출합니다. 오일 배출이 끝나면 동워셔가 정상적으로 조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드레인 플러그를 다시 조립합니다. 오일 필터를 탈거하고 필터 렌즈를 사용해 신품의 오일 필터를 조립합니다. 오일 주입구에 깔때기를 설치하고 매뉴얼에 따라 오일을 넣습니다. 정확한 양은 오일 레벨 게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시동을 걸었다 끄고 다시 레벨 게이지를 통해 정확한 양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에어 클리너 덕트를 열어 에어 클리너를 교환합니다.